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장에 현대차와 기아가 또 나란히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또 내려가면서 15만 4,500원, 또 기아는 6만 9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따른 또 자동차 업황에 대한 우려감, 또 거기에 IRA법 이 시행의 불안감이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추락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먼저 살펴봐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제가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이걸 2차 전지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옥석 가리기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배터리 단에 있어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말씀을 드렸고요. 양극재, 그중에서도 하이니켈하는 쪽들이죠. 에코프로 비행과 LNF, 코스모 신소재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 관점의 변화는 지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까 말씀해 주셨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여기에서 현기차가 이런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글로벌 브랜드 관련해서도 물론 테슬라도 신상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와 현기차만 있던 시절이 아니죠. 지금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이제 여러 군데서 들어가고 있고요. 많은 모델들을 내놓을 거예요. 포드라던가 GM,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현기차보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선진단에서 팔리는 자동차들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그런 브랜드들, 이건 비록 현기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테슬라가 작년만 해도 거의 90%의 점유율을 북미에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0%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절대 판매 대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판매의 기울기가 꺾인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피크아웃이 온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절대적인 판매 대수는 전기차 시장의 급속 개화와 더불어서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울기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메리트를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와 현기차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 현대차 되게 안 좋아요.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지지대가 없고요. 제가 주봉으로 말씀드릴 때 이 두터운 화면상의 매물대 16만 원대 초반 일단 사볼 만은 하다. 그런데 손절도 짧게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16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일단은 증가되는 쪽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산다라는 느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팔 때는 오히려 가파르게 팔고 있는 하루에 200억, 160억, 180억을 파는 모습들. 중간중간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잠깐 샀다가 그거 이상 하루에 팔아버리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의 수급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누구밖에 없죠? 개인입니다. 개인이 사면서 이 16만 원대가 무너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쉽게 보시면은 안 좋아요. 외국인,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면서 굉장히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대차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기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에 잠깐 형보다 나은 아우 이랬었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현대차보다 오히려 북미에서 못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일봉 주봉상 지지대 안 보입니다. 월봉으로 가야 되겠죠. 월봉 지금 지켜야 될 35월 선도 이번 달에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5만 2천 원에서 5만 5천 원대까지도 수급에 의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절대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또 현대, 기아차 최근 들어 피크아웃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수급도 지금 좋지 않고 외국인의 지분율도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인데 완성차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신규 접근이 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외국인 중심으로 이탈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특히나 또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네. 상승에 베팅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접근은 별로다라는 예, 이야기실까요?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 대해서도 기아, 현대차 모두 좀 가파르게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의 매도세가 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개인들이 받아갑니다. 저가라고 생각하고 받아가겠죠. 그런데 저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지표들이 다 무너진 가운데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걸 떨어지는 칼날로 개인들이 받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쪽의 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2차 전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일단 IRA 법안에 대해서 수정 가능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비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에요. 잠깐 언급은 했었죠. 불합리하다라고 했지만 어쨌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절대 저는 매수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외국인 중심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1번 강도, 2번 지속성. 한 번 하루 샀다고 해서 이제 사도 되겠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의미 있게 한 5일 이상을 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저가 매수에 동참할 시기가 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이미 좀 기술적인 지표가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개인이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와 기아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의미 있는 외국인의 이 수급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흐름을 같이 하는 현대차와 기아일 텐데 향후 세부적인 주가의 차별화를 자유할 요인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로 동등한 조건, 보조금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9%까지 북미에서 끌어올렸던 점유율, 그거는 지금 몇 달 지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1월 말까지 전기차 점유율 보게 되면 현기차 그룹 9%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연기관차 쪽에서 특화가 되어 있었던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전기차로 전환을 한 거죠. 그만큼 자동차의 판매가 테슬라와 현기차에 집중돼 있던 흐름에서 넓어졌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는데 당장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동급의 차량들이 예전에는 현기차가 좀 더 쌌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소비자들이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분 미국은 할부로 살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에 민감해질 수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싸졌죠,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하나는 받고 하나는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도 낮은데 가격도 비싸네?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요. 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지가 많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미국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 쪽의 딜러한테 예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것 좀 마케팅 강하게 해서 팔아줘라고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선택지 없을 때 어떻게 됐었죠?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인센티브가 거의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나왔어요. 근데 그 인센티브가 다시 올라올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요. 그게 또 하나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굉장히 높게 치솟았던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일어난 영업이익이 굉장히 컸어요. 그 효과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물론 내년에 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500원 이런 땅까지 다시 치솟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완성차 업체를 뒷받침해줄 지속적인 실적을 뒷받침해줄 만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현대차와 기아의 이 주가 차별화의 자유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또 이 브랜드에 대한 재고가 또 중요해 보이고요. 확률 효과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동차주의 낙폭 대비 또 자동차 부품주의 낙폭은 또 큰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오늘 장의 또 주요 부품주의 흐름들은 어떤지 궁금하고 또 기아와 현대차의 약세로 인해서 부품주에 미칠 타격도 궁금한데요. 네. 이 현대차와 기아의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부품주에 대한 투자는 좀 쉬어가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같이 좀 쉬는 게 낫다라고 보이고요. 이건 이제 완성차 부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환경, 매크로, 그리고 산타 랠리가 실종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공격적으로 이런 업황이 불투명한 쪽을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촉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안 좋은 것도 맞고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현대 위아의 일봉 차트예요. 역시나 전 저점 10월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HL 만도도 한번 볼까요? 네, 아직까지 뭐 전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역시나 11월 초 이후로는 주가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의 하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조건들이 나은 쪽이 저는 부품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품주가 왜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현대차라던가 기아 쪽 이쪽으로 공급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곳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단의 전장 부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죠. 그렇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출 비중에서 현기차 말고도 다른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또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IRA법 우려로 인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주가 계속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요. 특히나 또 상반기 수익을 지탱했던 앞서 말씀해주신 환율 효과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또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 기보유자들이 또 장단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두 개 다 관점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16만 원 매물대를 지지받는 경우에 매수. 하지만 짧게 본인이 여기가 무너지면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10% 안쪽에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는 손절할 자리가 왔는데 월봉상으로 지금 마지막 이평선에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16만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볼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 계속 경제적으로 촉발되는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안 좋게 흘러가고 이제 또 발표될 지수가 하나 더 남아있죠. 미국의 11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지금 CPI는 연속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만약 여기에서도 의미 있게 꺾이고 근원 PCE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이것까지 함께 2달 연속으로 꺾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그 랠리가 과연 자동차주와 부품주에도 올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손절 라인이 그렇게 손실률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현금화 시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올 때 나는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손실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한 30~40% 이상의 손실률을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이라고 하면은 일단 홀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IRA 법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인 변화가 오는지 여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북미에서의 점유율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환율 그리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북미에서 9% 점유율 끌어올린 현기차 무조건 좋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판매 비중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차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아이오닉 6 이런 쪽들이 잘 만든 차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트로 묶어서 보시되 일단 손실폭이 적으신 분들은 한번 현금으로 정리했다가 재매수 타이밍을 천천히 접근을 해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좀 손실폭이 크신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홀딩을 하실 때 말씀드렸던 요인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